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첫 시간을 맡은 AWS 테크니컬 에벤젤스를 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AWS 클라우드 기반 나의 첫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WS 처음 가입하시면 정말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웹사이트부터 해서 좀 애플리케이션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서비스를 써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적 웹사이트부터 해서 백엔드 서버 세팅하는 거, 그리고 좀 더 고가용성이 높은 좀 수준 높은 서비스까지 여러분들한테 딱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HTML 웹사이트,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한참 유행인 프론트엔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배포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AWS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마존 S3라고 하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HTML 파일을 올리면 정적 웹사이트 기능을 통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권한 설정을 좀 하려고 할 때는 조금 이제 세팅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컨텐츠 배포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려면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혹시 도메인 명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걸 세팅을 할 때는 또 아마존 라우트 53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써서 뭐 myWebsite.com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만약에 HTTPS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면 AWS Certificate Manager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또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간단한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걸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AWS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해서 먹을 때 쓸 수 있는 재료들을 이제 서비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서 해서 웹사이트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간단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런 정적 웹사이트 구축해서 배포할 수 있는 AWS Amplify Console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앰플리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긴 하겠지만, 이 앰플리파이드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이력서 같은 웹사이트부터 해서 뭐 리액트 앱이나 뭐 앵귤러 앱 같은 Vue.js 같은 이런 앱들을 또 배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웹사이트, 그리고 이제 풀스택 서버리스 앱 같은 것도 이제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배포할 때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GitHub이나 이런 데 레파지토리를 바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커밋만 하면 바로 배포가 됩니다. 즉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 기능들도 다 브랜치해서 CI/CD 도구,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어떤 그 통합 배포할 수 있는 DevOps 도구 없어도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배포하려고 할 때도 별도로 클라우드 프론트 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라우터 웹상 같은 도메인 세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손쉽게 배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측면도 좀 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앰플리파이 콘솔은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웹사이트의 코드 레파지토리를 연결하고, 그리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서 바로 주기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콘솔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매니지드 콘솔에 들어오시면 앰플리파이를 검색하시면 이제 그 콘솔이 바로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손쉽게 바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앱에 가시면 앱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 앱 생성에 가시면 GitHub이랑 비트버켓, 뭐 GitLab, 코드 커밋 이런 이제 그 소스 코드 레파지토리에 있는 웹사이트를 바로 받아와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GitHub을 선택을 했고요. GitHub은 이미 제가 권한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레파지토리를 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좀 웹사이트 중에 이제 제 AWS 한국 사용자 모임의 웹페이지들을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설정은 이제 있는데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어떤 아트팩트를 어디에다가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세팅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세부적인 세팅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앱 설정 같은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장 및 배포를 하면 GitHub 레파지토리에 있는 그 코드들을 쫙 갖고 와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이제 갖고 와서 프리비저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빌드를 하고 배포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동안 다른 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SSL도 세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에 따라 가지고 뭐 브랜칭 기능도 할 수 있고, 암호를 통해서 웹사이트 뭐 보안도 할 수 있고, 풀리퀘스트 왔을 때 이제 미리 보기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기능들이 이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제 프리비저닝이 돼서 이제 빌드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설정 한번 볼게요. 일반 설정에 가면은 뭐 아까 제가 세팅한 소스 레파지토리,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URL이 딱 이렇게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세팅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도메인에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존 라우터 53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빌드 설정도 여기서 다시 이제 세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들어온 이제 풀 리퀘스트에 따라서 프리뷰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메일로 요 배포 사항들을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디렉션 세팅도 할 수 있고, 네,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빌드 배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웹사이트, 아까 여기 이제 미리 세팅된 웹사이트 amplifyapp.com 여기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원래 이제 AWS 사용자 모임 웹사이트인데 앰플리파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세팅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GitHub에서 요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을 좀 바꿔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GitHub에서 이제 HTML 파일에 인사말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내용을 커밋했는지를 이제 커밋 체인지 꼭 써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습관입니다. very thanks add 하고, 그리고 이제 커밋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GitHub에 커밋이 되게 되는 거죠. GitHub에 커밋이 되는 순간 바로 앰플리파이에 세팅이 딱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add very thanks라고 하는 커밋을 바로 이제 받아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고 빌드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제가 스킵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포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변경 사항들이 배포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로드를 한번 눌러보면, 네, 참여해 주셔서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리로드 해보면, 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 사항이 바로바로 빨리 배포된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HTML 웹사이트 쉽게 배포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백엔드 앱을 만약에 뭐 워드프레스나 뭐 여러분들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 배포하려면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상 서버 기반에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 AWS에서는 이렇게 가상 서버 기반의 배포라고 해서 기본적인 가상 서버가 아마존 EC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세팅을 하고 여기에 이제 뭐 PHP를 깔고 워드프레스를 올리고 하는 것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뒤에 이제 아마존 RDS라고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죠. 근데 또 이제 서버 한 대만 두면 요게 서버가 뭐 나중에 꺼지면 이제 서비스 장애가 날 수 있으니까 앞에 로드 밸런스를 두고 두 개의 가용 영역에 나눠 가지고 어베일리비리티 존이라고 하는 곳에 서버를 나눠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앞에 이제 제가 정적 웹사이트를 배포하기 위한 크라우드 프론트나 뭐 라우터 53이나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좀 추가를 해야 가상 서버 기반의 그 백엔드 앱을 배포할 수가 있는데요. 요것도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서비스가 아마존 라이트 세일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가상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서비스를 한 번에 딱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인 웹 호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소규모의 웹사이트 호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월정액으로 이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라든지 뭐 플라스크, 줌나 같은 이제 그런 컨텐츠 기반 웹사이트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회사 내에서 이제 막 웹사이트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빨리 세팅해서 제공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 운영체제도 리눅스부터 해서 윈도우까지 다양한 운영체제가 있고요. 워드프레스 같은 그런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들 다 제공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노드.js나 이런 민 스택이나 뭐 장고나 이런 이제 부분도 이렇게 미리 이미지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릭 몇 번 하면 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서버 한 대로 그냥 내 웹사이트니까 뭐 가상 호스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라이트 세일 서버 한 대에다가 뭐 MySQL 깔고 그다음에 사용자들 들어오게 이렇게 바로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라이트 세일이라는 이제 콘솔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AWS 기본 콘솔하고 좀 다르죠.
아주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리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리전에 들어와 있고요. 또 가용 영역도 얼마 전에 4개가 돼가지고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냐, 뭐 램프 스택이냐, 엔진엑스냐, 뭐 장고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요. 리눅스 윈도우도 선택할 수 있고요. 인스턴스 플랜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 월 정액으로 딱 $3부터 해가지고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비싼 거는 뭐 80불, 뭐 160불까지도 있습니다. 뭐 메모리 타입이나 아니면은 컴퓨팅 프로세스, 스토리지, 뭐 전송 트래픽 양,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세팅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아주 간단한 월 정액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 인스턴스 확인하고 생성을 누르면 이제 바로 인스턴스 생성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뭐 한 몇 분 정도도 안 걸려요. 한 30초 안에 이제 바로 인스턴스가 바로 세팅이 되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워드프레스니까 처음 세팅할 때 이제 세팅하는 과정들이 조금 있거든요. DB도 그 인스턴스 안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팅하는데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한 1분, 2분 정도만 기다리면은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IP 어드레스도 바로 그 지정이 돼서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이제 되는지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완료가 됐네요. 네, 완료가 됐으면 그 접속을 해볼 수가 있어요. SSH로 브라우저에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굳이 뭐 키 없이도 바로 웹사이트 비트나미로 워드프레스가 딱 바로 이제 설치된 인스턴스가 세팅이 됐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그냥 워드프레스 첫 화면 바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서 관리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세일 아주 그 웹사이트 간단하게 싱글 서버로 운영해 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가 아니에요. 라이트세일이 기능이 계속 이제 추가가 돼서 고객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요청을 해가지고 뭐 로드 밸런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어떻게 더 많은 기능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워드프레스 하나 세팅했는데 하나 더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2개의 가용 영역에다가 이제 서버 2개를 세팅을 했는데, 이제 로드 밸런스라고 해서 이 2개를 이제 딱 이렇게 서버 중에 하나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세팅할 수 있는 이런 로드 밸런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워드프레스 1 추가했고요. 이제 워드프레스 2도 이제 추가를 하면 서버 2대가 이렇게 돼서 한 대가 죽더라도 다른 한 대가 이제 보완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요런 이제 로드 밸런스 기능 추가된 거 볼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도 따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서버에다가 바로 DB를 세팅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DB를 별도 서버로 세팅을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 리전을 선택했을 때 이제 MySQL, PostgreSQL 요 2가지 버전을 이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요. 많은 경우에 MySQL 쓰시죠. 비용은 약간 DB 서버라서 조금 비쌉니다. 이게 백업도 해주고 또 페일오버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메모리나 프로세스, 스토리지, 전송량 따라 가지고 또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뭐 월 15불로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DB 생성을 하시면 가상 서버에 그 웹서버 외에 DB를 세팅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도메인명도 여러분들 여기서 세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도메인명을 여기다 세팅을 하고 새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www creationnet 하고 로드 밸런서를 할 건지 웹서버로 선택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뭐 로드 밸런서를 하면 이제 분배를 해주니까 트래픽을,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도 쉽게 세팅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IP도 세팅을 해주잖아요. 베이스 기본적으로 정책 IP가 세팅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하는 IP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고정 IP를 사실 안 넣는 게 보안적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공격당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고정 IP는 안 쓰는 게 좋겠다. 로드 밸런서 같은 걸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컨텐츠 배포를 하는 네트워크, 아까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것들을 여기를 바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리전에 있는 어떤 특정 서비스의 컨텐츠들을 이제 다른 전 세계 캐시 엣지 네트워크에다가 배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 뭐 컨텐츠 배포할 수도 있고, 워드프레스 같은 이제 그런 웹사이트, HTML 파일 같은 거를 딱 이렇게 딱 패키징을 해가지고 배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서버가 지금 라이트세일 서버가 있지만 다른 외국에 좀 더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스냅삽도 우리가 뜰 수 있어요. 이제 백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크를 전체 백업을 하는 건데 인스턴스에 보시면 스냅샷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스냅샷에 자동으로 만약에 스냅샷을 띄우면 매일 이제 저녁에 이런 식으로 백업이 남겨지게 되고요. 굳이 별도로 백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스냅샷으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매일 10시에 지금 백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더 그 고급 기능들도 이 라이트 세일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상 서버보다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아마존 EC2로 넘어가야 됩니다. 뭐 가용성이라든지 오토 스케일링처럼 이제 서버를 이렇게 확장 축소하는 거. 아까 지금 보여드린 이제 라이트 세일에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빠르게 배포하는 방법, 운영 체제나 프레임워크를 좀 패치를 좀 더 빠르게 하거나 또는 이제 모니터링을 좀 더 잘하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EC2 기반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그 아키텍처들을 조금 더 또 간단하게 EC2 기반으로 제공해주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 관리형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AWS Elastic Beanstalk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여러분들이 코드 배포만 하면 되고 나머지 뒤에 서버 구성이나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비용, 패치, 모니터링 이런 거는 다 이제 AWS가 해주는 그런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빈스톡은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그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만드는 부분이에요. 요것만 세팅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세팅 설정은 다 AWS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버, DB 인스턴스, 오토 스케일링, 네트워크 보안, 로드 밸런싱, 운영 체제 이런 건 그냥 다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WS 관리 콘솔에서 AWS 빈스톡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스톡에 들어오시면 새 환경 설정이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를 누르시면 바로 애플리케이션 세팅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먼저 이제 찬이 앱이라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세팅을 하고 플랫폼을 골라야 돼요. .NET부터 해서 도커, 고, 자바, 노드.js, PHP, 파이썬, 루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파이썬 플랫폼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버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바로 이제 코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존 S3의 특정 버킷에 있는 URL을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제가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하면 제가 지금 이제 추가 구성을 안 한 상태로 그냥 바로 그냥 한 서버에 바로 배포하는 거를 한 거거든요. 네, 한 2, 3분 정도 걸리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앱로드 배포를 지금 웹사이트가 하나 세팅이 바로 돼 있죠. 그래서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버전의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업로드 배포를 누르면은 파일 선택을 해가지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버전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싱글 머신에다가 간단한 파이썬 앱을 배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이 이미 여러 가지 그 구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냥 막 넘어갔기 때문에 못 보셨겠지만 소프트웨어, 인스턴스, 용량, 로드 밸런서를 세팅할 건지 보안,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것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세팅하는 거를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할 거는 PHP를 애플리케이션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샘플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건데 여기 추가 옵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세팅들을 쫙 세부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인스턴스, 용량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단일 인스턴스,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에 할 건지 아니면은 단일 인스턴스인데 온디맨드 말고 스팟 인스턴스라고 해서 훨씬 저렴한 그게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아주 몇 개 안 되는 서버 세팅할 때 좋고요. 로드 밸런싱을 세팅할지, 온디맨드로 할지, 스팟을 할지 이제 세팅하면 할 수 있고요. 이제 스팟을 하면은 가격은 저렴한데 조금 이제 중간중간에 인스턴스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배치 작업 같은 것만 하시면 좋겠고, 인스턴스 타입도 이제 고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가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로드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라이트 세일처럼 로드 밸런스가 이렇게 바로 세팅이 되고, 그 로드 밸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있고, 이렇게 세팅이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뭐 클래식 로드 밸런서 일반적인 로드 밸런서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쓰면 뭐 웹소켓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리스너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HTTPS 포트를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리스너에 443 포트를 추가해서 이제 바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설정들이 많습니다. 뭐 롤링 업데이트 배포 방식, 한 번에 할 건지, 뭐 카나리 배포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가용성의 스팟하고 온디맨드 유형을 같이 세팅할 수도 있고요. 뭐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이 세팅이 되고, DB도 세팅할 수가 있어요. DB 옵션을 세팅을 해가지고 원하는 이제 MySQL이든 PostgreSQL이든 오라클이든 RDS를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일러스트 빈스톡에 세팅이 되면 아무튼 EC2랑 RDS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서비스에 각각 세팅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총괄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 특히 뭐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일러스트 빈스톡은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이렇게 잘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 빈스톡 이제 콘솔에서 세팅하는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냥 코드 배포만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또 콘솔 가서 배포할 필요는 없고 일러스트 빈스톡에 EBCLI라고 하는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초기화 세팅부터 해서 그다음에 일러스트 빈스톡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git comit하고 EB deploy 하면은 이제 수정 코드를 계속 배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BCLI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세팅하고 나시면 그 다음 배포는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 뒷단의 모든 일들은 다 AWS가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면 뭐 조금 섭섭하죠. 그래서 one more thing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작은 팀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뭐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 배포를 한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잖아요. 처음에 배포하고 빌드하고 뭐 이렇게 다시 만들고 이렇게 배포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는데 그 과정들을 이제 팀 간에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서비스가 AWS 코드스타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소규모 팀이 프로젝트를 데브옵스 기반으로 개발할 때 배포 운영을 해줄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되겠고요. 네, 되게 이제 소규모 팀에서 데브옵스 기반의 배포를 하려고 할 때 조금 막막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뭐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비스의 기능적으로 앰플리파이 콘솔 외에는 좀 이렇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스 코드부터 해서 빌드, 테스트, 배포할 때까지 여러 개의 AWS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뭐 AWS 코드 커밋, 뭐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같은 서비스가 있고, 요거를 이제 좀 관리를 해주는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가 또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지라라든지 GitHub, 그다음에 또는 뭐 다른 이제 클라우드 와치 이런 걸 이제 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요런 거를 조금 더 손쉽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WS 코드스타는 이제 콘솔에서 AWS 코드스타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게 되고요. 프로젝트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아까 뭐 앰플리파이나 아니면 일러스트 빈스톡처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HTML5 앱, 뭐 자바 앱, 그 다음에 자바 스프링도 가능하고 PHP 앱이나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루비 이런 것도 이제 다 선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존 EC2나 일러스트 빈스톡, 그다음에 AWS 람다 같은 서블리스 앱도 이렇게 딱 구성을 해가지고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서블리스 앱을 한번 Node.js 기반으로 샘플 앱을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니 서블리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이제 아까처럼 이제 코드 커밋 또는 GitHub을 선택할 수 있는데 코드 커밋을 선택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샘플 앱을 코드 커밋에 바로 넣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코드 빌드랑 크라우드 포메이션 통해서 바로 배포가 되는 이제 그런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뭐 IDE 도구를 통해 가지고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일단 시간이 좀 걸리죠. 요것도 초기에 배포할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포된 걸 바로 보시면 이제 바로 커밋된 로그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라 같은 걸 연결해서 그 이슈 트래커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포 방식도 소스 코드부터 해서 빌드 배포하는 거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엔드포인트가 웹사이트가 또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서비스들이 다 이제 개발자 도구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AWS에서. 그래서 뭐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방 만든 이제 샘플 애플리케이션 HTML 파일도 이렇게 코드 커밋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제 코드 빌드에서 이제 빌드하는 이제 부분들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빌드가 되고 있는지 금방 이제 들어간 게 빌드가 성공을 했죠. 그리고 요런 이제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파이프라인을 세팅을 해가지고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드, 소스 코드부터 빌드 배포까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는 것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팀 단위의 업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계정에 그 IAM 계정을 세팅을 한 다음에 IAM 계정에 사람을 추가를 하면 이제 팀워크로 요 코드스타 프로젝트를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GitHub이나 지라 같은 그런 이슈 트래커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대시보드에다가 추가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스타가 그냥 매니지 해주는 서비스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요 서비스하고 붙어 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다시 웹사이트가 바로 또 세팅이 됐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네, 간단한 AWS 람다 심플 앱이 하나 세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코드를 한번 체인지를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lcome to AWS Builders Online Seminar 뭐 이렇게 적고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제 코드 커밋하는 습관이죠. 뭐 이름이랑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고 커밋을 해볼게요. 네, Builders 세팅하고 커밋 하면 요 변경 커밋된 사항이 바로 또 아까 요 반영이 되고요. 그럼 반영된 것들이 바로 빌드를 통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역시 빌드 배포 이렇게 바로 올라가죠. 보시면 이제 커밋된 내용이 커밋 이력에 AWS add 빌드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밋 로그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빌드 배포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변경 사항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파이프라인 통해서 배포된 거를 확인해 보면, 네, 리로드 해 보면, 네, 바로 이제 배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를 통해서 손쉽게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배포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죠. 정적 웹사이트 배포할 때 AWS 앰플리파이 콘솔, 가상 서버 기반 백엔드 앱이면 아마존 라이트세일, 그리고 완전 관리용으로 서버 기반 앱을 만약에 배포하고 싶다 그러면 다양한 서비스 기능들을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LS 빈스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규모 팀 기반의 프로젝트를 했다 그러면 AWS 코드스타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웹사이트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아는 걸 좀 더 배우고 싶다. 뭐 컨테이너에 대한 앱 배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버리스 기반의 앱 배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 그렇지만 좀 확실하게 공부해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궁금하시면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AWS 온라인 교육과정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는 교육과정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꼭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이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나중에 더 나은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